첫 번째 코너. 네. 뉴스 5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가 왜 이렇게 긴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네. 오늘 굉장히 제가 업됐나요? 예. 체력은 없는데 텐션이 올랐네요. 또 네네. 불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 네. 한번 불태워 네, 주시죠. 오늘 또 불타는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예. 불타는 오늘 뭐 옷. 이게 이 색깔을 녹색을 입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또 제 자료에서 제가 녹색으로 또 해봤어요. 빨간 옷을 입고 오셨길래. 아,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친절한 그러면 친절한 대리킴. 예. 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몇몇 좀 무거운 내용도 있지만 네. 최대한 좀 즐겁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자료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시면 첫 번째로는 오늘 또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죠. 고용 보고서와 CPI에 관한 이 일정과 월가의 시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는 1977년 설립 직후에 딱 두 해에만 손실을 냈었던 유명한 헤지펀드죠. 이 엘리엇이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그런 서한을 이제 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의 또 주인공인 스타벅스 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정리해봤고요. 네 번째로는 가격을 계속 줄인상하고 있는 럭셔리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또 남아있는 실적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다 가지고 오셨네요, 뉴스를. 긁어서. 3부에서 하실 게 예, 있으실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할 걸 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피타이저가 약간 화려하네요 오늘. 예. 네, 한번 가시죠. 예, 오늘 첫 또 번째부터 프라이데이이기 한번. 때문에 네. 음.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쯤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비농업 일자리 수가 20만 개가 또 증가하고 실업률은 3.6% 정도 좀 소폭 높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좀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또 좌측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감축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왜 자꾸 웃으시는지. 아니, 제가 그걸 딱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요. 자, 딱 이 정도만 예. 얘기하고.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인 거죠, 이게. 네. 사실. 선방에 예.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뒤에 하면 욕 먹는 거죠. 수비 가능하시겠습니까? 했던 얘기 왜 또 하고 앉아 있냐. 예. 그거 오늘 제가 다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4일에 오늘이 4일인데 오늘 어떤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오늘 고용 발표. 집중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고용 발표. 8일에는 고용 지표. 예. 8일. 11월 8일. 11월 8일은 제가 알기로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또 어떤 게 CPI 나오죠? 발표 예정이 네, 있죠. 이렇게 또 야, 저희 지금 무시하면 안 시장에서 됩니다, 저희. 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실 것 예. 같아서 한번 점검차. 예. 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CPI도 보면 지금 10월 CPI 상승률이 8.1%를 예측하고 있는데 전월 그 9월에 보면은 8.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또 언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제가 가져오기 좀 싫었는데 그래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페이지 보시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고객에게 보냈던 투자 경고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통제 불능 수준이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요. 초인플레이션이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좀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을 지칭하고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네. 1970년대 오일 쇼크 그리고 닷컴 버블 또 금융위기 같은 이런 위기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목격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예. 최근에 연준을 비롯해서 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상황을 좀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돌렸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보기에는 정작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들은 이 전 세계 각국이 좀 유동성을 너무 풀었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고점이 바닥까지 마이너스 50% 폭락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S&P 500이 고점 대비 한 거의 20% 정도 급락한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부터 더 또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좋은 뉴스는 아니네요. 안 좋은 그러니까. 뉴스죠. 그래서 예,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해왔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고요. 네. 그 다음은
그래도 좀 좋은 뉴스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좀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을 볼 때 동일 점포 매출을 제일 이제 중요시 보는데요. 여기서 이 동일 점포 매출이란 이 동일 매장 매출이라고도 하고 same store sales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새로 오픈한 매장을 제외하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매장끼리의 매출 실적을 비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나 코스트코 같은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스타벅스 동일 점포 매출이 11% 정도 3분기에 늘었었고요. 또 이용자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ASP라고도 하죠.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보면은 스타벅스가 가격 결정력도 좀 높고 고객 충성도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탄탄한 기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6개월 퍼포먼스를 보면 그래도 한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다음 그림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예. 사실 요즘에 국내에서는 네. 스타벅스의 어떤 위치가 조금 변화되고 있지 않나. 저만 해도 어떻게? 사실 스타벅스 예전에 조금 많이 갔는데 네. 요즘 초이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예,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평균 단가가 좀 높았던 이런 아이스 음료 거기에 뭐 휘핑크림 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좀 평균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좀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이렇게 회사 측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또 이제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중국 내 동일 점포 매출은 좀 마이너스 한 16%대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그림 이거 보시면은 오늘 또 제가 박 선생님이랑 또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죠? 아, 저희 오늘 요 부분 지금 네. 이제 화면에 있는 요 부분에서 네, 저희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하나씩 네, 결정을 하시고 네. 수익률 대결을 할 겁니다. 네. 수익률 대결. 예, 기한은 딱 일주일.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예. 그리고 네. 꼴찌가 벌칙을 받는 걸로. 예. 아, 그 어떤 벌칙- 벌칙인지는 그 벌칙은 네. 저희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채팅창에다가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대로 똑같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또 네. 그러면 하나씩 말씀 주시죠. 예,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예. 어떻게 먼저 레이디 퍼스트. 선수 레이디 양보하겠습니다. 퍼스트. 예, 레이디 퍼스트. 그럼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벅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아래 카테고리 보시면 드링크스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스타벅스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가격 결정력도 높고 요즘에 요즘에 스타벅스. 실적도 잘 나왔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최파고님 한번 가시죠. 이런 음식료 업종의 종목을 픽할 때는 네. 중요한 기준이 있거든요. 오. 네,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게 딱 봤을 때 맛있어 보인다. 제일 먹고 싶은 메뉴. 그렇죠. 도미노 피자겠죠.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가겠습니다. 저 노래 부르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노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루머 진짜.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제 차례죠? 네. 미국 안 간 사람들하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저는 치폴레 가겠습니다. 치폴레. 치폴레가 제일 치폴레. 맛있죠. 제가 치폴레.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예, 치폴레. 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효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치폴레 위에 올려주시죠, 박 팀장님도. 치폴레. 자, 지금 올려주시는 저 어디 갔어요? 치폴레 못 찾나 보다. 치폴레 없나요? 여기? 치폴레 없어? 설마? 치폴레 있습니다. 있네, 저 밑에. 네, 녹색깔. 예. 네. 치폴레 타코벨 옆에.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이게 되는구나. 요즘에 기술이. 예. 정말 신기술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네, 한번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서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 보시면은 매장을 여기서 더 확대한다고 또 이번 컨콜 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리인벤션 플랜이라고 네. 해서 매년 한 25에서 30억 달러의 투자를 하면서 중국이랑 북미 중심으로 좀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요즘 댓글을 많이 보시네요. 그래요? 댓글 중요하죠. 저는 사실 한일의 소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제 생각은 이 댓글이 예. 시장 같습니다. 하나의 시장. 시장. 네, 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 또한 하나의 시장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훌륭한 맞아요. 표현입니다. 예. 누가 알겠습니다. 욕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5분이 됐는데 네. 바로 또 그 다음 네. 이어가시죠. 네.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가격을 줄인상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올 들어서 수차례 좀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샤넬 같은 경우는 2일부터 전 제품 가격의 한 13%를 인상을 이제 조정하기도 했고요. 13%요? 네. 야. 그리고 지난 8월 이후에 한 3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 한 네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또 또 우리 박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루이비통도 지난해 제가요. 루이비통. 네. 저는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저 회사 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5차례 또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관련해서 좀 주가 퍼포먼스를 가지고 왔는데 예.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LVMH. 이게 5년 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LVMH가 110% 정도 올랐었고요. S&P 500이 44%, 나스닥이 지금 제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 밑에 살짝만 내려주시면 한 30%대로 네. 이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명품하면 떠오르는 티커죠. LVMH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올해 연말 쇼핑 대목에도 이 미국인들의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에르메스도 올해 들어서 주가만 보면은 15% 정도 하락했고 캐린 같은 경우도 한 35%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에르메스는 CFO가 그래도 명품 시장의 침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밝다라고 밝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진짜 가격 전가력은 제가 명품 브랜드가 그냥 갑인 것 같아요. 최고죠. 그냥 15% 올려도 음. 그냥 다 사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그 제이롯데 갔었는데 예. 명품샵 가려고 아침부터 줄 서서 뛰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빨리 사고 싶나? 이런 불경기에도 예, 그러니까요. 명품은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명품 브랜드 순위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기준 자료들을 찾아보면 왼쪽이 이 모든 분야의 명품을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 순인데요. 1위는 두 분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네, 아. 작년과 좀 동일하게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YOY 그로스로 보면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었고요. 예. 나머지 뭐 루이비통, 구찌, 샤넬, 에르메스가 YOY 기준으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측도 보시면은 이게 패션 브랜드 순위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1분기부터 1위 자리를 지켰던 발렌시아가가 4위로 밀리고 또 프라다가 2위, 또 발렌티노가 3위, 또 프라다 자매 브랜드죠. 미우미우가 한 5위 정도에 오르는 모습을 그래요?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발렌시아가가 1위였어요? 원래 1위였습니다. 야, 진짜 몰랐던 정보가 너무 많이 있네. 네. 네, 여기까지 미우미우는 자매 회사고. 자매 회사입니다. 예. 여성분들이 또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네. 미우미우. 미우미우. 네. 이름도 귀엽잖아요. 미워. 미우. 미우미우. 미우미우. 네, 좋은 이런 분위, 이름입니다. 저 부사장님 계실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예, 잘 예. 적응이 안 제가 되고 약간 정신 있습니다. 나가서 그래요 지금. 대리킴 승진시켜 이런 댓글도 예. 주시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딱 그걸 딱 보시는군요. 네. 네, 예리하십니다. 네. 마지막 뉴스 이어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먼저 6일에는 듀크 에너지 그리고 허쉬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 거 보시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디즈니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리고 DR 호튼, 윈리조트, 랄프 로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또 수요일 금요일에 찾아뵐 예정인데 그때도 또 이제 실적 발표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저희 또 뉴스 네. 5. 예, 오늘 불금에 또 이렇게 정리해주신 데리킴님. 예, 뭐 다음 주 또 네. 수요일 또 찾아뵐 수 있겠죠,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오늘 뉴스 5 업데이트했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 상당히 핫한 뉴스를 다 정리돼서 저희 박 팀장님 지금 타격이 약간 있습니다. 예, 지금 땀이 나고 있습니다. 메인 요리 나오기 전에 지금 에피타이저로 배 채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배부른 상황입니다. 예. 네, 저희 오늘 미국 시장 선물 타격이 약간 오르고 있고요. 저희 첫 번째 코너 판승철님 모시고 미국 시황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